네, 시장을 이겨라. 다소 좀 불안 요인들이 잦아들고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연초 이번 주 전략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연초 첫 주에 그냥 2,000원 확 깨버리면서 불안했었고 다들 이제 뭔가 싶었는데 다행히 좀 분위기가 주말 들어가면서 주초에 좀 좋아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000선을 조금 다지는 분위기일까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일단 하단은 어느 정도 2,000선으로 좀 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에 조금 더 간과했던 부분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발표됐던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낙폭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많이 짙어진 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시장이 악화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페드에 대한 정책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무역 정책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이런 악재들은 좀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의심이 좀 짙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크게 낙폭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시장의 움직임이 좀 갈릴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만약에 2,000포인트 선을 하회를 한다면 저희는 조금 더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2,000포인트 지지선을 지지할 정도의 글로벌 경기는 양호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일단은 하단은 좀 지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초의 시장의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PMI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부담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 등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추가적으로 좀 나올 여지가 있는지 시장에 약발이 얼마나 먹힐까요? 네, 일단 중국 측 경기 부양책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 또는 2월에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제조업 지표도 있지만 GDP 성장률에 대한 둔화 그리고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지 않으면 주식시장이나 경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도 중국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다, 그림자 공룡 이런 식으로 중국발 경기가 좀 우려가 확대되면서 2015년 하반기에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2016년 초에 2월 달쯤에 ECB가 QE를 연장을 서프라이즈로 했었고요. 페드도 제넷 옐렌 의장이 금리 인상 동결을 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은 맞지만 여기서 정부들의 개입이 좀 있을 수 있다, 정책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미중 간의 차관급 실무 협상이 이제 어제 시작됐잖아요. 어제 오늘 이틀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3월 1일이 이제 어쨌든 간에 휴전 협상 종료일입니다.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네,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돼서 3월 2일에 관세가 부과된다 한다면은 시장의 쇼크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선은 당연히 하회하면서 계속 하락을 할 수 있고 경기도 둔화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 정책단에서 무역 정책을 세게 가져가기는 미국과 중국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협의안이 이제 도출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협상 합의안이 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미국 내에서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이미 부과된 부분을 되돌리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추가적으로 뭐 그동안 악재가 산적해 있었는데 시장을 조금 더 반등에 좀 힘을 실어줄 만한 그 요인들 뭐 이벤트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또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희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 뭐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중심으로 네.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낮아져 있고 2019년 1분기도 역대 최하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과거 5년 실적 눈높이를 보면 한 17%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3.3%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높이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안 좋았던 거고요. 내년 한국 수출 증가율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제로 성장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주 중심으로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 중심으로 담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숫자로 확인해 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종목 장세 모멘텀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을 어떻게 끌고 가면서 전략을 세우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 번만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오늘 뭐 그러니까 시장의 소위 기대치 컨센서스라고 하는 데서 영업이익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 하회, 그러니까 완전한 어닝 쇼크인데 예, 낙폭은 상당히 한 1%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지금은 거의 약보합으로 밀고 올라오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게 약간 좀 가벼운 종목이라 실적이 저렇게 쇼크 나왔다면 정말 10%도 더 높게 빠지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네. 삼성전자는 역시 견뎌주는 힘은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거든요. 13조 대 뭐 초중반 얘기했는데 뭐 11조가 못 나왔으니까 10조 8천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을 좀 엮어서 실적 이야기 또 미중 협상 이야기 엮어서 1월 전략은 남은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지수단에서 상승이 좀 나타나기는 하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좀 움직임이 큰 중소형주보다는 저희는 좀 대형주 그리고 가치주 중심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클 때 하단을 좀 더 크게 지지를 하고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에서는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앞서 말했던 삼성전자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치주 중심으로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페드의 그런 정책 변화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 합의문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모색할 때 좀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결국은 테마라든가 이슈성이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희는 뭐 남북 대북 관련주라든가 네. 아니면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연말 연초에 좀 강세를 보이는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는 하나 침체 국면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 들어오게 된다면 2015년 같이 다시 경기는 성장세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긴 호흡에서 보면 이제 대형주와 가치주를 말씀하셨는데 대형주라면 뭐 기본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1차적으로 될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가치주의 범주는 그럼 어떤 것들이에요? 예. 네, 일단 뭐 캐시카우가 꾸준히 나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그로스가 꾸준히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 뭐 경기 민감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너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소재 단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정유 쪽은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테마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대북 관련주, 중국 소비주,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 동의하고요. 제약 바이오는 이제 그 연초에 있는 지금 JP 모건 컨퍼런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를 좀 머금고 연말부터 올랐잖아요. 요거 이제 끝나면 또 좀 악재
재료를 좀 소멸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제약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보통 연말 연초 수익률이 지속되는 흐름이 한 3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쯤에는 뭐 고점을 통과하고 대세적 상승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불안한 요인 가운데 반등을 찾고 있는 시장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실적을 개장 전부터 체크하면서 했는데 정말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와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일단 크게 밀리지 않고 버텨주면서 코스피는 소폭 강세입니다. 오히려 뭐 한국전력 이런 게 시총상위 종목인데요.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양새 있는 것 같고요. 대북 관련주라든지요, 오늘 뭐 또 자동차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섹터별로 좀 다르게 오르는 종목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1월은 좀 테마주 쪽으로 코스닥이 좀 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도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지수가 조금 약보합으로 밀립니다. 네, 오늘도 뭐 결국은 10시 반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 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